주제에 대한 시간은 댓글에 적어놨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유도전동기 채택과 모터 냉각 특허, 2번 배터리 배치 특허, 3번 디자인 특허, 4번 폭스바겐 테슬라와 경쟁사다, 5번 테슬라 주식은 테슬라만 보면 안 된다, 토요타 시총 넘는 것은 당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일론의 가치관만 봐도 좋지만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을 보면 훨씬 더 테슬라에 대한 그런 확신과 신념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신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 책에서 알게 됐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은 이 책을 쓰신 분이 전기공학 관련된 특허를 심사해주는 굉장히 높은 직급의 우리나라에서 높은 직급에 계신 우리나라 분이신데요. 배진용이라는 분이시네요. 이분이 특허 심사를 하시다가 몇 년, 이제 테슬라 초창기죠. 그때 미국의 테슬라 본사에 가서 특허에 관련된 그런 검토를 하시다가 이제 푹 빠져들어가지고 테슬라 특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책인데요. 이 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제가 1번에 써놓은 유도전동기 채택과 모터냉각 특허에 대한 것인데요. 테슬라가 나오기 전 상황을 볼게요. 그때는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들이 아니,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밖에 없었죠. 그리고 내놔봤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조금 내놨었죠. 그 중에서 토요타가 압도적으로 하이브리드는 1등이었어요. 판매량도 진짜 많이 팔고 기술도 진짜 좋았죠. 대표적으로 토요타 프리우스가 있죠. 연비가 굉장히 좋고 차 자체가 좋아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전기자동차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현대차도 뭐 아무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한두 대 주력으로 하진 않았지만 한두 대를 내놓긴 했었죠. 그 모든 자동차를 그 모든 자동차들은 전기 모터를 뭘 채택했냐면 동기전동기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전기 모터는 크게 동기전동기와 유도전동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왜 말하냐면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최초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처음으로 유도전동기를 채택한 회사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테슬라사의 모터를 보면은 얼핏 보면 100마력밖에, 그러니까 딱 보면 100마력밖에 출력을 내지 못하게 생겼대요. 근데 100마력짜리 낼 수 있는 모터를 100마력밖에 낼 수 없는 모터를 400마력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유도전동기를 채택함과 동시에 유도전동기를 보시면 회전자라고 이게 그냥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다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냉각 시스템을 넣습니다. 아마도 회전하는 냉각 시스템인가? 아무튼, 요 사이에 내가 냉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가지고 요걸 특허를 내버립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100마력짜리 출력을 낼 수 있는 모터를 400마력으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전기 모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열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열을 많이 발생시키면 그만큼 출력도 떨어지고 효율도 완전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잘 못 만들었던 건데 테슬라 자동차가 유도전동기를 채택하고 이런 배터리 냉각 기술을 만들어내고 특허를 가짐으로써 제로백 2점 중반대에 해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내는 모델 S, 로드스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동차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테슬라가 유도전동기를 채택하면서 좋은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요타가 하이브리드에서는 거의 그냥 독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토요타는 동기전동기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모든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들고.
만약에 테슬라가 동기전동기를 택했다면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특허 때문에 많이 제한을 받았겠죠. 예, 유도전동기를 택한 거는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요약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두 번째는 배터리 배치 특허인데요. 또 전기차가 나오기 전 시대, 테슬라가 있기 전 시대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를 옛날 전기차를 보면은 배터리를 이게 박스 같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트렁크 뒤쪽이랑 트렁크 쪽이나 자동차 뒤쪽에 놔뒀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테슬라 배터리입니다. 손바닥 알카라인 건전지처럼 생기고 사이즈도 되게 쬐끔하죠.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처음으로 바닥에다가 배터리를 깔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이렇게 사진처럼 배터리를 세웁니다. 배터리를 세워가지고 일렬로가 아니라 대각선 보이시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했는데 이거 일부 다 의도된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저도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전기차가 사고가 나면은 터질 거라는 위험을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자동차에 마네킹 태워놓고 안전등급 평가하는 그런 외국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이제 모델 S가 측면 강성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아서 볼보보다 측면 강성이 좋고요. 그냥 전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될 만큼의 측면 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런 배터리들이 충격을 흡수해 준다는 소리죠.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그리고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배치하면은 이 사이에 또 다른 장치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실시간으로 배터리에 어느 쪽에 문제가 있고 어느 쪽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지를 컴퓨터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배터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책의 요약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줄이자면 이 두 가지예요. 네. 세 번째로는 디자인 특허입니다. 슬라 보시면 모델 S, 3, X 보면은 앞라이트도 비슷하게 생겼고 뒷라이트도 비슷하게 생겼고 휠도 비슷하게 생겼고 약간 패밀리 룩이 있잖아요. 이것도 모두 다 특허입니다. 그리고 의자도 안에 실내랑 그냥 똑같이 생겼잖아요. 웬만해서는. 그 의자도 그렇고 심지어 손을 갖다 대면 손잡이가 나오죠. 테슬라는. 그 모든 것 그것 또한 특허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고 아이덴티티를 특허로 함으로써 이미 자기들의 브랜드를 만든 거죠. 저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에는 이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테슬라가 전기차를 갑자기 주도하는 모습에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갑자기 만들고 있죠.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동차 박람회 같은 데 보면은 폭스바겐 그중에서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갑자기 막 내놓았잖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자기네들은 전기차만 몇 년 뒤부터 만들 것이다 이런 뭐 발표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폭스바겐은 테슬라와 경쟁사가 될 것이고 테슬라가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말을 해요. 저는 제 생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폭스바겐이 이렇게 자기들도 전기차를 나름대로 옛날부터 연구를 해왔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발표를 했을까요? 테슬라만큼 성능이 나오는 자동차를 만약 알고도 안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 단체들이 협약을 해놔서 뭐 억지로 만들지언정 그런 게 없었으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뽕 뽑을 대로 계속 뽑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경쟁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모델 S, 저는 2017년, 16년에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009년에 발표했고 2012년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2012년도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네, 말 다 했죠. 모델 S, X, 팔콘 잉 달린 2015년 출시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막 언급을 안 한 거 있지만 자율주행은 하나도 언급을 안 했는데 이 정도 놀라움을 자아내죠.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이런 훌륭한, 아직까지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중에서 1등이잖아요 테슬라가. 이 자동차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다는 소리예요. 10년. 근데 폭스바겐이나 벤츠, BMW 이제서야 이런 차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을 앞서간 것입니다. 10년이란 차이가 대기업한테는 하루도 큰 차이인데 10년이면 진짜 어마무시한 차이거든요.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 테슬라 주식은 테슬라만 보면 안 된다. 토요타 시총 넘는 것은 당연하다가 제 주장입니다. 요새 보면은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 중에 시가총액 1등이 됐잖아요. 200조를 넘어가지고 토요타 자동차를 넘겼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테슬라는 이제 거품이 꼈다. 실적을 봐라. 정말 실적을 보면 현대 기아차가 한 100만 대 팔면은 테슬라는 한 10만 대밖에 못 팔아요. 근데 저는 주가를 무조건 실적으로만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토요타를 못 넘을 이유가 없잖아요. 토요타 뭐 내노라 하는 게 뭐가 있나요? 하이브리드 기술? 글쎄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넘는 거는. 그리고 이런 가정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막 기가팩토리며 많은 공장을 지을 건데 그런 공장을 지어서 1년에 한 100만 대씩 팔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새 실적보다 한 10배가 많아진 건데 만약 지금의 주가 거품이 아니었다면 그때가 되면은 테슬라 주가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네, 말이 필요 없죠. 그리고 이거에 덧붙여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 중에 테슬라만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다른 회사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 스페이스X라는 우주선 민간 항공사, 그리고 솔라시티라는 태양열 사업, 인공지능 만드는 오픈 AI, 그러니까 뇌 칩박는, 그러니까 뇌 과학 분야예요. 뇌 과학 분야 회사인 뉴럴링크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는데요. 테슬라만 나스닥에 상장되는 게 뭔 뜻이냐면 스페이스 X에서 성과를 내면은 테슬라에 영향이 가는 거고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거고 솔라시티에서 성과를 내면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고 오픈 AI에서 성과가 올라가면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고 뉴럴링크에서 성과가 올라가면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단순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X 얘네들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페이스 X 요새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재활용 로켓 성공하고 지금 스타링크 하고 화성 보낸다고 하죠. 뭐 화성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새 내는 성과를 보면은 민간항공사가 나사와 협력해가지고 하는 케이스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네, 여기 발전 가능성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솔라시티 태양열 발전 사업인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대단한 회사예요. 오픈 AI 인공지능을 위한 빅데이터들이 이제 넘쳐난 지 한 10년도 안 됐어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뇌과학 분야, 인공지능 발달하면서 굉장히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거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얘네들 성과 아직 그렇게 크게 낸 건 없어요. 일론의 기준에서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소리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단편적으로 이걸 보시면 돼요. 모델 Y 이제 미국에서 올해 초에 판매 출시했고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고요. 들어올 예정이고 사이버트럭 판매도 아직 안 했고요. 생산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요거 ATV 비슷한 거 사이버트럭이랑 같이 만드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고 로드스터도 아직 판매 안 했죠. 세미트럭도 아직 판매 안 했죠. 얘네만 봐도 장기적으로 단타가 아니라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걸을 건 뭐 걸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잘 생각하시고 모두들 제대로 된 투자, 정확한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